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도 DYB 대치 S관 중상고등학교 내신 담당 이수정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지난 2025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 함께 앞으로 마주하게 될 중상고등학교의 내신 1등급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와 함께 첫 번째 슬라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2025년도 중상고 지필고사 영역별 구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첫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 1학기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았고요. 시험 범위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는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총 3가지 종류가 들어가고 있고요. 가장 비중이 높았던 지문을 꼽자면 올림포스 부교재로 약 32지문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모의고사는 2025년도 6월 모의고사로서 12지문, 그리고 YBN 박 출판사를 기준으로 3, 4과 본문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험 범위를 좀 보시면 이게 총합으로 약 44지문에서 45지문 정도 들어갔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시험 범위 많습니다. 시험 범위가 다소 압박적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거를 실제 기출로 해서 저희가 문항수와 문항 비율을 살펴봤을 때 올림포스 부교재나 모의고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쉽게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중 자체를 모의고사, 부교재를 상당한 부분에 두고 있다라는 유의미한 수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 교과서 2과에서 5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모의고사는 12지문에서 약 7문항 출제되었습니다. 부교재는 약 이 시험에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55%의 상당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21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교적 다소 압박적인 시험 범위에서 이 모든 지문을 완벽하게 다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할 뿐더러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 부교재의 비중 그리고 모의고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실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더 깊게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비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전체를 총망라하는 우리의 영역별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해, 서술형, 어법, 어휘로 총합 한번 보시겠어요? 33문항이거든요, 여러분. 50분 동안 33문항의 지문을 풀어낸다. 이게 사실상 시험 범위도 굉장히 45지문으로 많았을 뿐더러요. 이거를 50분 내에 33문항을 전부 다 완벽하게 풀어내서 1등급을 거머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을 뿐더러 시간 소모가 굉장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적 체감 난이도가 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서술형입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서 꼼꼼히 점차 말씀드리겠지만 중상고등학교의 1등급 승부처는 바로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독해, 어법, 어휘 영역으로 뜯어서 봤을 때는요. 이 세 가지의 영역 자체는요. 객관식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객관식이 총 8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서술형은 사실상 20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객관식형은 만점을 기반으로 하고 서술형에서 한두 문제 정도 틀려야 1등급이 가능하다라고 판별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지난 2025년도 1학기 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서술형에서 5점짜리 하나 킬러가 출제가 됐었어요. 사실 거기에서 한 문제만 틀리더라도 1등급 컷이 94점이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틀리고 그 외에 하나 더 틀렸다면 2등급으로 떨어지는 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합 33문항 압박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독해는 18문항으로 57점 배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유의미한 데이터는 뭐다? 서술형이다. 서술형이 20점 배점으로 들어가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틀려야 1등급이 가능한 시험이다.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요.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양도 많고요. 그 양을 기반으로 우리가 변형 같은 것들을 더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교과서도 5문항 정도 출제가 된 거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거겠죠. 골고루 비중 있게 다 공부를 해 두셔야지 1등급 거머쥘 수 있겠다라고 총평 마무리하면서 뒤로 넘어갈게요.
지필고사를 기준으로 영역별로 좀 더 뜯어서 세세하게 보자면 독해에서는 사실 그렇게 유의미하다, 뭐 킬러다, 되게 특이했다, 변형이 심하게 들어갔다라고 말할 부분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모의고사와 동일하게 유형의 문제로 전부 다 출제가 되었고요. 살펴보자면 대입학 주제 요지는 내용 불일치, 일치, 순서, 문사, 빈칸 추론 혹은 그리고 밑줄친 부분의 의미 파악하기 이 정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기말고사에서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변형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진 않았었거든요. 2학기 때 좀 변형이 있었긴 했지만 변형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 최선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할 정도였고요. 굉장히 핵심적이고 뭔가 이렇게 점수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하거나 킬러라고 선정될 만큼의 그런 난이도 정도로 변형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지필고사 객관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독해 정도는 다 맞고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걸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휘와 어법적인 부분도 같이 보자면 어휘도 서술형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영영풀이 깍두기 외에도요, 그냥 지문에서 밑줄 쳐놓고 영영풀이 물어보는 객관식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부적절한 어휘, 우리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많이 다뤘던 유형의 것들 출제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었어요. 어법은요, 기말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 기본 어법 출제되었어요. 예를 들면 수일치 같은 것들, 구조를 묻는 거, 구문력과 그다음 플러스 준동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네 문제 중에서 절반인 두 문제는요 교과서 기반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좀 특이하게 이때 어법이 좀 킬러 하나가 선정이 돼서 출제가 되긴 했었어요. 원래 밑줄친 부분의 어법 파악 정도 출제가 됨에도 불구하고요, 이때는 밑줄친 부분이 없이 출제가 되면서 선택지 5개가 달리면서 그냥 문장별로 어법이 좀 어색한 부분이 껴있는 문장을 골라내라 출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미끄러졌다면 요거는 1등급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술형이 정말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실수를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놓고 객관식에서는 만점으로 탄탄하게 만들어놔야 1등급이 가능한 시험이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별표 친 거 보이시죠, 여러분? 네, 별표 진짜 한 100개 치고 싶었는데요. 일단 앞뒤로 제가 2개 달아놨습니다. 2025년부터 신유형이라고 하는 정말 특이한 장문의 요약문 억구배열 영작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습지를 통해서 연습을 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어려운 지문으로, 즉 부교재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유형의 지문을 바탕으로 어휘가 아니라 어구를 배열 영작하는 걸로 나왔고요. 이 지문 자체의 길이가 상당히 압박적이고 장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두 유형으로 나뉘어요. 지문이 있고 거기에 한국어 요약문이 제시가 된 다음에 어구 배열을 영작해라, 이렇게 되는 게 있는 반면에 한국어가 없는 요약문으로 이게 좀 변형이 돼서 심화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번 시험에서 5점짜리로 출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2025년도 1학기 기말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서술력 5점짜리가 가장 큰 킬러라고 좀 꼽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이 시험의 킥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 필요되는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은요, 수식 구조, 왜냐하면 문장이 길기 때문에 형용사절,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ing 형태, 아니면 수식 어구로 계속 나열해서 문장을 굉장히 길게 내빼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 구조 파악이랑 그리고 기본적인 구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플러스 본문에서는 명사 형태로 나왔는데 이거를 make, 목적어, 목적격보어의 형용사 형태로 바꿔서 넣을 수 있는 어법적인 기본 실력과 더불어서요, 명사 형태를 형용사 형태에 바꿀 수 있는 파생어까지 공부 다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는 주요 어휘의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까지 암기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만 들으니까 정말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그러면 제가 뒤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3가지 킬러 꼽아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상고 시그니처 유형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보기에 주어진 슬래시로 구분된 어구를 알맞게 배열 영작해서 우리말의 요약의 의미가 되도록 요약문을 완성할 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꼬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A, B에 들어갈 어구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한마디로 네가 나열해서 영작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몇 번째 어구가 답이 무엇인지를 골라내라. 하나의 장치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수 세자가 틀리면 다 배열해놓고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장치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내용 자체가 뭐에 관한 거였냐면 workplace, 일터에서, 직장에서의 어떤 AI의 활용법에 관한 겁니다. 이거의 순기능과 어떤 장점, 베네핏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내용 자체도 요즘 트렌드였던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과 동시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의 어구들을 배열함으로써 그리고 플러스 첫 번째 여기 초록색으로 한 거 보이시죠? inclusiveness라고 했는데 전미사 NESS라고 하는 명사 형태를 뭐라고 바꿔서 넣었니? more inclusive라고 해서 바꿔서 넣었어요. 그 이유는 AI helps까지만 원래 제시문의 주제 여기가 정해져 있었고요. 제시가 되어 있었고 그 이후부터 workplace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Career Opportunities 전까지 여러분들이 배열 영작을 했었어야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고요. lead to라고 하는 이 전치사 to 뒤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 내용 자체도 알고 있어야 배열 영작 때 활용이 가능했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more inclusive. 뭐요? 파생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명사를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형용사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 두 번째 포인트, 구문력입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내용이 비교적 엄청난 장문이기 때문에 계속 나열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법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열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어떤 형태로? by ing.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그쵸. 수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터라고 하는 직장을 좀 더 포용적인 상태의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어떤 수단과 장치를 활용해서 가능한 거냐면 by improving accessibility. 향상시킨대요. 접근력을요. 근데 누구 타겟으로 하는 거냐면 disability.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겟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문장 끝났습니다. 또 뭘로 연결이 될까요? 분사구문. 분사구문으로 문장이 추가돼서 뒤에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병렬까지 들어갑니다. 한번 가볼게요. supporting.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giving. 그쵸? 이런 것들이 나열되면서 여기까지 분사구문으로 나열되는데 이 better tools라고 하는 것을 선행사로 to which low-skilled workers can lead to라고 하는 형용사절까지. 정말 어마무시한 어법적인 부분들이 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여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법적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개별적으로 요약하는 이 내용 기반으로 하는 것과 더불어 어법적인 구문력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리고 파생어까지 여기에서 활용된 그 핵심 소재에 대한 어휘들을요. 여기에 연결해서 자기가 영작할 수 있는 전반적인 총체적인 어떠한 정말 서술형의 어떤 시그니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어떤 능력과 같은 것들을 정말 총집합해서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한국어가 있기 때문에 하고 하며 함으로써 뭐뭐 해서 뭐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연결되고 얘가 동사구나 라는 걸 잡아내서 주어 동사라고 하는 메인 verb, 메인 주어를 딱 기준으로 안에 수식어구, 수식절 같은 것들을 나열해서 그나마 끼워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서술형 5점짜리 킬러 서술형이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한국어 있습니까? 한국어 제시되지 않았죠. 이 내용 자체도요,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거예요. Neuroscientist 언급됐습니다. Brain Circuit 언급됐죠. 뭐에 관한 거예요? 뇌과학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에 관한 거냐면 이게 사실 어떤 사람이 계속 연습하고 트레인하다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 뇌가 학습을 하면서 더 많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들과 경험 같은 것들을 해낼 수 있더라. 노력하면 된다. 뇌라고 하는 것도 훈련시키면 되더라. 이런 내용인 거죠. 일종의 brain plastics이라고 하는 뇌의 가소성에 관련한 지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튼 요즘 트렌드인 지문들을 정말 잘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봤더니 더 많습니다, 여러분.
5점짜리라 장난 아니죠. 보시면은 이거 어구 배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용이 더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서 내용은 제가 이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보기로 나왔던 이 어구들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discover, that 다음에 이어질 힌트나 근거가 되는 것들의 어법적 형태가 항상 끝머리에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일종의 연결하는 거를 연습해야 되는 건데요. discover that 했으니까 뒤에 당연히 명사절의 접속사가 오겠죠. 그러면 새로운 주어 동사의 절이 오게 되겠고, 그러면 문맥적으로 봤을 때 한국어가 없습니다. 내용을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냐면 주어 동사를 찾아서 또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여기 scientist have라고 했는데 이 have가 가지도 아닌가요? 아니겠죠. 여기서는 어떤 걸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have discovered that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discovery라는 어휘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뇌라고 하는 게 절대 안 변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according to neuroscientist 리차드 씨에 의하자면 이제 now, 현재에서는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알아요. This is not true.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요. 그러니까 뇌의 과소성에 관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we know that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그래 라고 해서 이 과학자들이 discover that 이하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have discovered 현재 완료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제까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밑에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our brains can change and grow stronger. 어디에 관한 내용입니까? 여기 있는 거죠. brain circuit이라고 하는 뇌 회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하고 점점 강하게 더 성장할 수 있다더라. 뇌는 안 변한다는 게 과거의 생각이었는데 요즘 최근에 발견을 해보자면 뇌도 변한대. 근데 모톤에서 through라고 하는 게 by ing처럼 수단을 나타내는 것들이잖아요. regular practice. 뇌도 연습을 하면 변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through regular practice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요거 배열 영작하고 컴마 찍고 뭘로 들어갑니까? 또 수식어절 연결이네요. So which means can train ourselves. train 오형식에서 목적격보의 투부정사 쓰는 형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 문제에서도 make가 inclusiveness라고 하는 명사를 inclusive라고 하는 형용사로 취하는 것들 변형했었잖아요. 여기선 변형은 없었지만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쵸? become more grateful, relaxed, and confident. 또 나왔어요. by ing 사랑합니다. 수단 나타내는 거. by repeating experience that evoke.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감정과 같은 것들을 더 잘 느끼게끔 네 뇌를 훈련시킬 수 있더라. 또 나왔어요. by ing, through ing, through regular practice랑 같은 의미죠. by repeating positive thought and activity to create a lasting neural pathways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지만 사실상 by ing 그 다음에 뭐예요? 형용사절 아니면 분사 구문과 같은 것들 문장을 연결해서 길게 내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치사 구나 아니면 형용사절, 관계사절이거나 아니면 분사 구문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구문들을 구문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 작문의 요약 어구를 배열해서 답을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이렇게 세 가지나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더 배열하신 다음에 몇 번째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답을 적어내는 것까지 완성을 해주셔야 득점할 수 있었던 최고난이도 5점짜리 서술형이었습니다. 요거 하나 틀리고 다른 거 다 만점 맞아야지만이 1등급이 가능했던 시험이었어요. 상당한 난이도죠. 한국어 없었고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정말 너무 길고 너무 어려워서 이게 정말 서술형에서의 변별력을 가지나 의심이 들 정도로 난이도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상고의 시그니처 깍두기 영양풀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assage first, second 이 둘 다 지문 자체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예요? 그냥 쉽게 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주의, 어형 변화는 없다. 근데 마지막 letter E에 제시된 이 어휘는
지문에는 없는 거다. 네가 알아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하게도요, 여기에 품사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영풀이를 추론해내려면 정확하게 파생어 같은 것들, 즉 하나의 어휘에서 명사, 부사, 형용사형까지 완벽하게 품사를 공부하고 어떻게 변형이 되어지는까지 완벽하게 습득이 되어야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눈으로 봐서 익숙하니까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딱 중상고는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변별력을 가짐으로써 정확하게 자기가 있는 부분,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희가 판단되어지는 거거든요.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지문에서 뽑아서 네가 변형해서 여기에 맞게끔 써서 완벽하게 득점할 수 있느냐까지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충 그냥 안다라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1등급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휘가 상당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첫 번째 무슨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urgency. 그죠? urgent, urgency라고 하는 명사 형태로 들어간 겁니다. The feeling, a constant sense of urgency라고 들어간 명사 형태인 거죠. 두 번째 뭐 들어가면 될까요? 네, poverty. 가난에 관한 거죠. 빈곤에 관한 거. 여기서 알파벳 볼게요. R, V 들어갔습니다. 힌트가 되는 것들. 세 번째, distinct. 무슨 말이야? clear, different. 독특한 거죠. 딱 별개로 구분되는 형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D번, intended, 의도된 거고요. 지문에서 두 번째 패시지에서 제시가 된 어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품사에다 맞게끔 뜻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알파벳에 맞게 조합을 해서 다 안 알려줬어요. 심지어 다 알려주지 않았는데 A, C, D라고 들어가 있는 알파벳을 조합해서 만들었을 때 제시문에는 없는 어휘를 골라내서 적어라. 여기 다행히 뜻이 있네요, 여러분들. 볼까요? Positioned up and down rather than from side to side, going straight up. rather than 뭐라기보다 양옆으로 나란히 있다라기보다는 위아래로 포지션 자리가 잡혀 있는 거, vertical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어휘는 제시문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요. 영영풀이 꼼꼼하게 암기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파생어까지 완벽하게 스페링까지 적어낼 수 있게끔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득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중상고등학교의 시그니처 문제를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봤는데 그럼 이렇게 난이도 어려운 것들은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될까요? 저희 DYB만의 그리고 저만의 어떤 노하우를 한번 담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치고등부 내신 대비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학교별로 맞춤 관리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거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워크북 스텝 1에서 10까지 지문 분석과 플러스 어휘, 여러 가지 변형을 대비해서 저희가 심도 깊게 여러 가지 문제의 것들을 저희가 가공해서 여러분들 훈련시킬 거고요. 학교 프린트 가장 중요한 여기서 영영풀이 이런 것들, 소스가 되는 것들, 킥이 되는 것들, 어떤 게 킬러로 들어갈 건지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굉장히 많이 얻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 학습 자료, 워크북 실전 문제를 저희가 다 일일이 학교별로 맞춤식으로 가공해서 들어갑니다. 학교별 맞춤 단어장이죠. 제일 중요한 거 중상고뿐만 아니라 대치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휘 중요하지 않은 학교 단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표제어 암기 당연하고요. 거기에 드는 동반이어 플러스 유의어 플러스 파생어까지 함께 공부해 주셔야 되는 자료를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필기본, 동형 모의고사라고 저는 이렇게 2개라고 꼽아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필기본 자료라고 하는 건 원문, 주제, 변형 포인트, 동반이어 정리. 예를 들면 이 지문에서는 이 내용과 맥락을 기반으로 주제 문장 나오거나 대입 파악이 나올 것 같아. 아니면 이 문장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이걸 기준으로 역접이 들어가라고 한다면 문삭 같은 거나 아니면 순서별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의 포인트가 있다면 그걸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중상고등학교의 변형 강하게 들어가고 있진 않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2025년도 데이터 기준이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될 때마다 어떤 내신의 기조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025년엔 그랬어. 그러니까 2026년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거는 정말 지향하셔야 될 태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신 대비를 할 때는 딥하고 완벽하게 최대치로 어렵게 공부해 놓은 다음에요.
1등급 받아가신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반여 정리, 그 다음에 변형 포인트 반드시 대비하셔야 됩니다. 필기본 자료를 통해서 다 할 수 있고요. 별표 치고 싶어요. 여기에 제가 진짜 별표를 한 100개 치고 싶은데 동형 모의고사와 파이널 모의고사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작년 선배님들께서도 이 동형 모의고사랑 파이널 모의고사 되게 좋아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사실상 1등급을 더 많이 배출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DYB 대치고등부에서 제가 자부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동형 모의고사 파이널 문제라고 불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진짜 표지가 똑같아요, 여러분. 공통영어 2, 그 다음 선택형 25문항으로 80점 배점, 서술형 8문항 20점 배점으로 동일하게 배점 들어갔고요. 표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상고등학교 마크 박아놨습니다. 실제 시험과 가장 동일한 형태로 똑같은 주어진 50분 시간 내에 약 33문항의 문제를 풀어내는 시험으로 저희가 여러 번 어떻게 현장감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는 건데요. 사실상 지문의 수준 자체도 높았을 뿐더러 제가 킥으로 뽑았던 그 두 문제 킬러 있죠, 여러분? 깍두기 영영풀이와 그리고 장문, 요약문, 어구배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전지문, 44지문 전부 다 변형해서 다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게끔 자료로 가공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대치고등부 내신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자부하고 있는 이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는요. 실제 중상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 기출과 그리고 저희가 출제한 지금 기말고사 대비 파이널 문제가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관련한 것들 사실 전지문 다 변형해서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했을 때 많이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의 올라오는 체감 난이도가 낮아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첫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긴장한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속 익숙함에 대한 어떤 훈련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킥이죠, 여러분. 영영풀이 깍두기입니다. 전지문, 역시나 전지문 영영풀이 깍두기로 모든 지문에 대한 이러한 킬러 두 유형의 문제로 저희가 훈련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중상고 1등급의 승부처는 바로 뭐다? 서술형이다. 자, 선생님, 그러면 객관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점이나 들어갔던 거잖아요. 당연히 만점을 목표로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킬러, 그러니까 1등급의 킥,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서술형 장문의 유형문 어구배열 영자, 그리고 영영풀이의 깍두기 문제 두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 범위 서술형 대비 파이널 문제를 누적 학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의 킥인 거고요. 요약문 영장에서는요. 지문의 핵심 소재를 기반으로 변형된 구조 속에 집어넣는 문장의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소위 불리는 재구성 능력과 구조 파악 능력을 향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영영풀이 깍두기에서는 파생어 되게 중요합니다. 변화할 수 있는 형태, 어형 변화 등 중요한 어휘의 다양한 형태의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포커스 초점화해서 학교별로 자료가 가공해서 나가게 됩니다. 단순 암기를 지향하고 전 범위를 완벽하게 지문 분석을 하고 변형 문제를 대비해서 어떤 객관식의 만점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이 두 가지 파이널과 저희가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그니처 서술형 특훈으로 1등급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워크북 스텝 1에서 10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의 양인 거고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1등급 만들어내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 학습 자료입니다. 저희 대치 DYB에서는요, 자체 AI 툴 시스템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학교에서 받아오는 어떤 추가 학습 자료 같은 것들이 선생님이 거의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던져주시는데 저희는 전혀 개의치 않고요. 그때마다 주시면 그때로 바로 AI 학습 툴을 통해서 그대로 어휘부터 그다음 간접 연계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형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필기본 자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파도 이거는 꼭 받아간다라는 그 유명한 필기본 자료입니다. 필기본 보시면 형형색색 되어 있지만 저희가 나름의 규칙이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 한 땀 한 땀 적혀 있는 것들은 지문 분석과 동일하게 어떤 내용이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는지 출제 포인트,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까지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서술형 대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핵심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신 선행반, 중산고등학교 내신 선행반 선생님이 언제 개강을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요, 내신 선행반은요, 2월 9일 월요일부터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2월 달에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텐덤 모의고사, 저희가 지금 최고로 자부하고 있는 저희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텐덤 모의고사 자체 제작의 모의고사고요. 이 텐덤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텐덤 모의고사는 추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능의 기조나 지금 여러 가지 대치 지역이나 전국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제가 한번 체득해서 좀 이렇게 보자 한다면 정말 이제 직관적으로 글을 읽고 풀어내는 문제 유형의 것들은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렵고 딥한 내용, 어떻게 보면 좀 소재나 백그라운드 너리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진입하기 어려운 굉장히 장벽이 높은 글과 같은 것들을 지문을 활용하고 있는 게 요즘 고등학교의 내신과 수능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자 이 텐덤을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지금 1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학교별 맞춤 주간지, 학교 유형어법, 어휘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맞춤으로 가공해서 지금 현재 1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텐덤 모의고사 2월 DRB 내신 선행반이고요. 저희는 텐덤 마스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국 기출 중 최고난이도 유형을 선별한 거예요. 다 변형을 했고요. 저희가 내신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리고자 선지와 어휘와 같은 것들을 좀 더 맞춤화해서 저희가 다 변형을 한 겁니다. 변형 모의고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수업 시간에 와서 시간을 재고 실제 모의고사 시뮬레이션처럼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분석을 진행하고 수업 이후에 거기에서 플러스로 복습 모의고사 형태로 본인이 집에 가서 지문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번 더 변형 포인트로 문제를 풀어보는 추후 변형 모의고사 재응시로 그 지문을 한번 공부하고 그냥 분석하고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다시 간접 연계 훈련을 하고 그에 따라 재응시를 통해서 추론까지 같이 추론 능력까지 함량할 수 있는 저희가 교재로 자체 제작을 한 겁니다. 파생되는 동반위 학습 당연히 같이 들어가는 걸로써요. 여러분들 지금 1월부터 하고 있는 거 꾸준하게 같이 2월에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별 맞춤 주간주로 들어가는 거고요. 대비학교 경향을 반영해서요. 그 학교 맞춤으로 이제 들어가는 어떠한 주간지, 주마다 나가는 매트리얼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DYB 고등학교 1학년 연간 일정입니다. 1월부터 윈터 드라이브 시작하고 있었고요. 이제 지금 촬영 기준으로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발표가 되고 나면은 학교별 내신 선행반이 바로 개강하게 됩니다. 저는 중산고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 학교들도 함께 2월에 동시에 오픈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이라고 하는 엄청난 내신의 릴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간 일정의 자료는요, 학부모님과 여러분들께 이미 현강에서 제가 자료를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저는 PPT 마무리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중산고등학교 내신 1등급을 위해서 같이 달릴 준비가 되었나요? 그러면 이 시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DRB 최선 대치 S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